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왔습니다. 저랑 하는 일은 문화유산 전문위원으로 있고요. 그동안에 쭉 이제 현장에서 실용학, 제 전공은 조선시대 소원 콘텐츠가 전공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소원을 지금 좀 많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물개소원과는 작년에 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활용 방향과 또 활용 방안에 대한 이제 했는데, 올해는 보건 방향과 운영 전략이거든요. 사실은 보건 방향과 운영 전략이 먼저 좀 됐었으면 약간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작년 하고 나서 굉장히 그 문중에 계신 우리 대중 회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김만경 문중 회장님이랑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오셔가지고 좀 몇 차례 친히 오셨어요. 강주동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저 우리 예천 그 군청에 있는 우리 주무관님하고도 계속해서 이게 문중과 관에서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일이라서 오지 않아서 원하시는 이제 좀 늦었지만은 이제 복원이 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범 기대 선생님이 배양되어져 있는 올봉소원, 그리고 저희 그 구에 비슷하게 고려 시대에 어이가 배양되어져 있는 무양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화유산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그 유의 소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산구의 소원을 트라이앵글로 해서 좀 굉장히 활성화를 이제 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 강산구를 넘어서 강주의 벽진소원, 아마 조금 후에 이제 그 예시가 나올 텐데요. 벽진소원, 그리고 모든 소원들이 현대에 와서 그 잃어버린 교육적인 기능을 되찾고 그동안의 문화유산으로서 복원되어서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역 주민하고 함께 좀 진행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 물개소원과 함께 고민을 하고자 오늘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이 앞선 발표할 때 소원이 굉장히 지금 복원 내지는 복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개소원도 마찬가지로 해체 이후로 모든 소원들이 바로 일제강점기 때 또는 56, 60년대 좀 늦으면은 80년대까지도 계속 복원을 해서 많이 다 복원이 됐는데, 물개소원은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을 갖고 있지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각각의 소원들에 대한 그 활용을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조연 께서 말씀을 하셨던가요? 그러니까 소원이 복설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단지 복설이 되고 나면은 문중들의 회의 공간이라든지 제약만 지내고 닫혀진 공간으로서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보고 꼭 복원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이제 의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예천 물개소원이 이렇게 다시 복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역사회의 이런 많은 공론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복원을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복원을 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개소원이 단순한 물리적인 복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워낙에 지금 저희가 1, 2, 3, 4 주제에서 워낙 배양 인물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업적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부분은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세기에 안동권시, 영양남시 등 태계항맥을 잇는 사족들이 이제 이주해서 이 예천이 학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조금 특이한 지점이 이 부분이 바로 서원으로 가지 않고 서당으로 많이 출발을 했더라고요. 서당으로 출발을 해서 나중에 서원으로 명칭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물개소원도 이제 그 태계 정선인 이 주도의 발의에 의해서 학사 김웅전 선생님이 이제 서원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지역 살림의 공감대를 얻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경상도
복지라든지 밀개서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예천에는 그러면 과연 서원들이 어떤 서원들이 있는지를 좀 제가 살펴봤더니 이렇게 17개의 서원이 있는데 위에 표시된 9번째까지는 일단은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 복원 시기도 다르고 건립의 시기도 다르고 각각의 배양 인물도 다르기는 하지만 근데 보면은 여기 있는 정산서원이라든지 사실은 여기 인산서원은 사액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액서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체 이후에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서원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산서원은 아마 송시열을 배양하고 있는 서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정산서원은 이형과 지금 저산서원이 태계 이형 선생님이 주양으로 되어 있고 그의 제자인 얼천초목 선생님이 지금 나중에 종양으로 지금 이렇게 모셔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산서원도 똑같이 이 두 분을 모시고 있고 사액서원이었는데 아마도 지금 복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외계소원의 이제 이 사진을 봤을 때, 소원들을 봤었을 때, 이러한 제가 그 주장을 하는 게 문화유산에서 6차 산업에서 이런 1차적인 자원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만이 2차, 3차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논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썼었는데요. 역시 밀개소원도 가장 1차적인 것부터 저희가 조금 고증을 하고 복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분포대에서 봤더니 이제 여기 뭐 수락대에도 김방현 선생님 유적과 관련해서 나왔더라고요. 그 유성영 선생님하고 석송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해룡포가 있고요. 이렇게 금곡서원, 도정서원 이렇게 서원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근암서원을 표기를 했던 거는 그 문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암서원이 최초 2011년에 복원이 되어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활용을 굉장히 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밀개서원도 복원할 때 좀 근암서원도 한번 좀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까이에 병산서원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현대 돌아서 복원을 할 때는 단지 문중 어르신들의 이런 의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이제 그 검색을 하면서 각각의 서원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복원이 되었는지를 좀 다 지금 현대에 복원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먼저 그런데 밀개서원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제 주양 인물과 배양된 인물들에 대한 게 굉장히 좀 독특하다. 근데 그 독특한 첫 번째 이유가 대부분 서원은 조선시대 16세기에 설립이 되었고 주로 도학적으로 학자 중심으로 배양이 되어 있는데 우리 밀개서원은 고려시대 그것도 물론 아까 뭐 단모부에 관한 경험부를 쓰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적인 부분 저희가 이렇게 조명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주로 저희한테 알려진 거는 김방겸 장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삼별초를 떠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정벌을 했다 이제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변 김방겸 이렇게 냈고 주로 춤과 의를 가치를 이제 중요시했다라는 이런 독특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김웅조 그다음에 김방경의 현손인 고려말 학자 그리고 김양진 이렇게 1100년째 조선 전기에 그래서 다양한 인물들이 배양돼서 훨씬 복원을 한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재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적인 그 조선 학자 김방경과 고려시대 인물과 조선 학자라는 이 독특한 배양 인물 구성은 밀개소원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활용에 있어서의 가장 1차 자원으로서 아주 풍부한 인문 자원을 많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주에 있는 그 소원이 3개인데 그 중에 무양소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양소원에도 특이하게 고려시대 어의를 지냈지만 시호까지 받았습니다. 장경공 채사진이 배양되어 있고 그 후손이 쭉 내려오면은 유이춘 그 조선시대 유이춘 선생님 잘 아시죠? 그래서 유이춘 선생님도 배양되어 있고 연산군대의 최부 선생님 표회로 쓰신 그래서 다양하게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배양인물 시리즈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향교나 당소원에 비해서 배양인물의 이런 독특성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들 보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그
물개소원이 사액이 되지 않았을까? 사액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86년에 이제 1868년에 해철이 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지금 이제 좀 배양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소원이 사액이 된다라거나 또는 배양 또는 추가 배양이 있을 때 문중에 임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유림들의 공론을 모아가지고 조정으로 보내서 예조해서 그걸 심사를 다 해가지고 많이 승인을 해줘야만이 사액을 내렸고, 그 사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서원을 운영할 수 있는 토지를 하사를 했고요, 노비를 하사를 했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 서적을 내렸습니다.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사액소원을 세 가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원들이 사액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식적인 인증, 공증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많은 소원들에서 서로 사액을 받으려고 청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단순하게 사액 상황에서 보면 그러하지만은 이게 중앙에 관료하고도 이런 연맹이 있어야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소원들이 사액을 청하고자 했지만은 그래도 사액이 되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과도 굉장히 연결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아까 그 초창기에는 유기지역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발이 되었지만 조선 17, 18세기 그리고 19세기로 넘어가면 정치적인 상황과 굉장히 서원이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패한 점이 많이 생겼고 고종임금 때 이제 47개소만 남기고 서원대 해철령이 내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물개서원대 역사도 이제 이런 중간에 추양하는 과정에서 그 영조 때 이런 서원 정리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해철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해철이 아니라 그 유패를 내리게 됐었는데 다시 학사 김홍재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배양하게 된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좀 함께 좀 돌아가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저는 이 서원의 복용 방향을 물리적인 방향과 정신적인 방향 두 부분으로 저는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복원을 했었을 때 당연히 전통문화 개성의 차원에서는 복원을 해야 하지만은 복원 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냥 닫혀진 박제된 그런 공간으로 놔둘 것인가, 이런 이중적인 이제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은 아마 지금 국가유산청의 활용사업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무실 쪽에 있는 사업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하고 연결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두느냐 전담 부서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또 강주에 있는 벽진서원은 그냥 문중 자체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복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사액서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조금 얘기를 하는 결과 좀 공신력 있게 국가 문화체육관광부 활용사업을 들여와서 어느 정도 인증된 사업을 함으로써 그것을 실적을 쌓아서 일단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는 데 진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쌓으면은 다시 이제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복원된 소원이 박제된 유물이 아니고 살아 숨쉬는 모든 예청 국민들이 서원에 한 번씩은 다녀가면서 서원에 이렇게 배양되어진 그런 정신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런 숨쉬는 공간이 되거나 언영 보존의 원칙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현대적인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천군청의 주무관님께서 경과보고를 해주셨거든요. 봤을 때 위치 비정 및 발굴 조사, 사실은 그러나 대부분의 서원들이 원래 처음 세워졌던 그 자리에 복원이 되는 서원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국의 서원 9곳이 지정 등재가 되었는데 그 서원들은 물론 1868년이나 또는 71년에 철폐되지 않았고 남아있었고 대부분이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서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원들도 하물며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좀 장소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다시 중건을 했거나 이런 소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 이후로 복원한 서원들은 대부분이 자리를 위치를 옮겨가지고 복원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그 전에 보통 이제 뭐 풍수지리라든지 아니면은 배산 임수 뭐 여러 가지 거를 고려해가지고 산수 공간이 좋은 곳에 서원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현대로 오면서 뭐 거기가 이제 한번 그 회차되고 난 후에 빨리 복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그쪽이 뭐 굉장히 산으로 변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건에 의해서 그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땅 소유가 전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위치, 원 위치에다가 복원하는 경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위치를 옮겨서 복원을 하더라도 그 소원이 가지고 있는 문헌이라든지 사례 연구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먼저 하셨다고 하는 기본계획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도는 해야 되지만 할 수 없었을 때는 장소를 옮겨서 복원을 하는 복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개선이 복원이 될 때 물론 재건추진위원회가 이제 나서서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은 학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두 번쯤은 좀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건축사라든지 고고학, 민소학 또는 활용에 관련되어서 자문을 한번 좀 이렇게 받았으면 어떨까 해서 저는 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학술회 때 좀 재건추진위원회에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렇다면은 어디에다가 복원을 할 것인가, 그 장소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터는 천전리가 있지만 소유권이라든지 지역 변화 등으로 위치가 원위치 복원이 어렵게 되었다. 근데 다른 곳의 타 소원들의 복원 사례들을 보면은요, 원위치 발굴에서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구스피라든지 이런 걸 가져올 때도 원위치 복원의 현장에 발굴해서 홀스테로 하게 된다면 그건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좀 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위치 복원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원주의 칠봉소원이라고 이것도 근래 최근에 이제 그 복원이 되었던 소원이고요. 그 다음에 문경의 근암소원도 기존 터에다가 전면적으로 복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전 복원, 장소를 이전 복원인데 이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주의 벽진소원은 임진이라는 시기에 뭐 의병 도청을 설치를 해가지고 자기의 서재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의병의 양곡을 지원했었던 회제 박광옥 선생님이 배양되시고, 아마 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의병 사실은 유학자, 도학자인데 의병에 전장에 나갔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김덕령 장군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만은 그분이 함께 배양되어진 소원이 바로 벽진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도 원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지금 봤더니 거기다 복원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해제 박가홍 선생이 먼저 주향으로 배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덕령 장군이 추가로 추양이 되면서 거기가 사역을 받았거든요. 의회사로 사역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해체되고 나서의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다 하지 못하고 이제 해제선생 음성박 씨 주관으로 따로 그 복원이 되었던 것이 바로 벽진소원인데 한 번 옮겼는데요. 또 도시개발로 인해서 거기가 편입이 돼버리니까 또 한 번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최종적인 복소는 2018년에 완성이 된 곳이 바로 벽진소원이고요. 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기능을 개선하는 거인데 현재 이제 지금 물개서당이라고 있는데 저가 작년에 예천에서 학술대회를 할 때 주변에 있는 서원을 다 좀 둘러봤거든요. 그리고 물개서당 봤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예전에 정자 건물 우학정이라고 거기를 해서 이제 평행만 물개서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를 우리가 서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당이 있고 강당이 있고 동서재 기숙사가 있고 이제 뭐 예산문이 있고 누나 예산문이 있고 이러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위치도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제 민중에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그런 면은 전혀 다른 이제 장소. 근데 그 장소도 뭔가가 연관이 있는 것을 한다라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얼봉선 복원위치는 이제 원토 복원 불가능으로 이전을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상징성과 활용성을 고려한 새로운 부지 선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저는 뭐 형식적이다 하더라도 지역의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개서원 교육체험관이라는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저희 강상구 얼봉서원도 얼봉서원 영역이 있는데 1938년부터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해철된 후에 먼저 강당 먼저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그 서원의 부속 이제 기능 그 건물들이 다 들어오면서 1991년이 되어서야 최종 복원을 마쳤거든요. 그러면서 2010년에 뭐가 있었느냐면 저희 강주에 이제 문화 생태 관광 자원 개발 연구 영역을 통해 가지고 교육 체험관을 저희가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 영역을 놔두고 그 가까이에 교육 체험관을 건립을 해서 아주 굉장히 활성화가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사실 공간이 더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에 그 강주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있고요. 사실은 좀 더 큰 이런 이제 연수원을 복원하려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무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5대 정도의 정무실이 있는데 거기 사무관님이 문중에 개인적으로 서울을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안동에 도산서원 있죠? 안동의 도산서원은 도산선비문화수련원을 건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주에 또 최초의 서원인 서수에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 그럼 또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경남 산청에 보면은 남명조식 선생님의 덕천서원이 있습니다. 그 덕천서원 바로 옆에 또 덕천 남명 그 기념관이 있거든요. 기념관도 사실은 공간이 저희 교육관상으로 전시관이 되어 있고 아카데미 등을 학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청에서 한국선비문화 연구원을 엄청난 규모로 건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건립은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복원가는 건립 후에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실은 그 부분이 초기에는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계속 이제 벤치마킹을 오셨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 가칭 물개성 교육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또는 저희 그 얼봉선처럼 문화 뭐 관광 자원 개발 계획 안에 소원이 이 유학적인 정신 그 문화 부분에 소원을 하나 건립하는 게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여기가 가장 지금 물개성 복원하는 데 있어서 현대에는 가장 이 부분이 조금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보고요. 여기 그러니까 원터 발굴 후에 현위치 복원했었는 실봉선 방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이미 소유권도 다 넘어갔다고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먼저 그러니까 집이 하나 생겼으면 그 집을 어떻게 꾸미고 할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그 김박영 이렇게 장군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문무겸선 출장 입상이라는 입상의 리더로서의 저는 충분히 주벽으로서 계실만한 그런 이런 단면적인 가치 부각에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도에 가서 저수지를 막아가지고 이제 그 농민들이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다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애교 협상이라든지 총지했던 이런 리더십에 대한 것들, 그리고 충절과 소신 여기 나오네요. 이승의 단모비나 개운이라든지 복주시 등 인문학적인 이런 소양 부분들도 우리가 학술대회를 하면서 계속 발굴해 내어야 된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배양인물 단순히 이분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그 심정 선생님이랑 이용호 선생님께 발표를 하셨던 같이 여기 배양되신 분들에 대한 계속 현상, 그러니까 학술 연구와 현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신적인 복용 방향에서는 배양인물의 가치를 좀 심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남 국복 서사를 위해서
충분히 복원의 명분 강화는 문중소원을 넘어서 민족 교육의 공공재로서 이상을 격상할 수 있는 이항의 복원을 할 거라고 한다면은 그냥 문중만의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공 민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같이 나아간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성을 한번 그냥 단순하게 서원만 복원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요 굉장히 그 국가유산책 활용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거든요. 2008년 저희가 했었을 때는 전국에 4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55개의 그러니까 각 240개 지자체에서 활용사업의 이런 개수가 355개 사업으로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그런데 소원에서만은 공간이 좁아요. 복원된 소원은 형식적으로 집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우리 해양교회 가면은 대부분 충혈관 내지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원들도 좀 늦은 복원이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전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교육체험관이라든지 민족교육체험관이라든지 어떤 상징성을 두어서 함께 좀 복원을 가고 그 부분에 콘텐츠를 잘 운영하면은 이제 잘 운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역사적인 서사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존에 이제 배양되어진 4분의 외에 현대에 맞춰서 추가 좀 배양 인물을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이제 들으면서 우리 학사 김웅조 선생님이 유송령이 이제 그쪽 문인이다. 그리고 지역에 지금 총망받는 그 당시에 했던 정탁 선생님도 이 소원을 민족교육체험관 안에 같이 함께 어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우리 김용만 의원 다녀가셨더라고요. 김구. 저 고향은 장흥입니다. 전라남도 장흥이고 저희 손조는 그 간소배우고 있었던 기봉 백광홍 제가 이제 28대 후손이거든요. 근데 거기 장흥에 제가 그 소원 관련된 책을 하면서 이제 우선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책을 한 권 냈는데요. 해동사라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해동사에 독립운동가 안중근 선생님 배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안중근 선생님이 이미 저희가 소원으로서의 기능이 끝나는 해철된 이후로 일제강점기를 훨씬 지나고 그게 제가 연도를 봤더니 1955년에 그 해동사에 모셔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민족교육을 했었을 때 안동심 씨, 김구 선생님을 못 모실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민족교육관을 건립을 하는데 좀 더 명분을 갖고자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고려에서부터 조선을 건너고 근현대까지도 인물을 좀 망라를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명분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배양에 이제 정탁 애천 출신의 지역 연고로 따지면 대부분 소원들이요 그 지역에 관찰사로 왔는데 어떠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면 물론 타지역 사람이지만은 그 소원에다 배양할 수도 있고요. 주로 그 지역에 있는 소년들을 배양을 하는 곳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물론 여기 정탁 선생님도 우리 아까 제가 소원 중에 한 곳에 지금 배양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 문중하고 같이 협의 양해를 구해서 여기다도 함께 좀 모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성룡 우리 아까 여기 김웅조 선생님과 향맥으로도 큰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은 민족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민족교육 테마의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개소원의 성공적인 복원과 운영을 위해서는 극남국법도는 민족정신 테마로 좀 설정을 하고요. 김방경에서부터 김구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서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복원사업의 공익적인 명분을 극대화하고 아까 걱정하셨는데 우리 김석환 선생님이 우리 사립학교 이제 그 사립 이사장님으로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서원의 특성을 가질 수 있게끔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은 김석환 우리 향님께서 충분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굉장히 멀죠. 장흥이면 장흥 읍내에서도 장동면이거든요. 조금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올레 만수사라고 죽산 안씨들이 그 안양 선생님과 그 선조분들을 배양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안중근 선생님은 순응한 씨예요. 그치만 올라가면 줄기는 같다고 합니다. 근데 안중근 선생님이 아들이 이제 그래서 제사를 못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955년에 축산 안씨 그분이 그 지역 유림으로서 이제 큰 역할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 우리 여기에다가 모시자 했는데 그러니까 사후에다가 함께 모시는 게 아니고 제가 가서 봤더니 맨 첫 번째는 그 만수사 오른편에 한 켠에다 조그맣게 한 칸이에요. 한 칸, 그러니까 택칸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 보면은 그 안에 한 칸 안에 우리가 한 칸, 두 칸 하고 있는 것은 건물 기둥이 세워져 있으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둥이 세 개면은 두 칸이잖아요. 근데 바로 해동사도 처음엔 한 칸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1955년에 이 해동사 건립을 하면서 안중근 선생님의 따님도 거기 오셔갖고 장흥읍내에서 해동사까지 아주 긴 줄이 되면서 거기다 배양할 때 모실 때 그런 큰 행사를 했었다고 해요. 그 저도 이 그릇으로 가서 봤더니 제가 갔었을 때는 이미 그대로 놔두고 바로 옆에다가 해동사라고 따로 이 독립적인 공간으로 크게 세 칸으로 사후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건립을 해서 그쪽으로 모셨더라고요. 충분히 김구 선생님도 모실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 갈 때는 그냥 사후로서 이런 공간 제사 지낼 때 함께 제사 지낸다 이거였는데 장흥군이 그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 시설로 이제 하면서 해동사 일대를 아주 대대적으로 공간을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역사문화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애국 탐방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개방을 했고요. 또 추모 역사관 및 전시물동 콘텐츠를 지금 개발해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안중근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쭉 이걸 따라서 올라가서 보면 하얼빈하고 같은 유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쎄 이런 거 나중에 이렇게 활용될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 동상을 건립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이제 후대에 이제 그렇게 그냥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수사대 해동사 건립이 1955년이고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조선 임진왜란때 정탁과 유성령 선생을 추가 배양할 수 있고요. 또 근현대에는 김구 선생님은 추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국난 극복과 민족 정신을 함양하는 뭐 민족 교육 체험관도 좋고 아니면은 물개성 교육 체험관도 좋고 어쨌든 그러한 제2의 공간을 기릴 수 있는 초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나라 사람 정신을 학생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근데 추가 배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추가 배양도 사획소원과 일반소원 모두 다 조선시대에는 승인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승인 받은 과정에서 이제 보통 지역의 유림들이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론을 형성을 해서 상소를 하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추가 배양도 함부로 그냥 그 문중에서 뭐 우리 이분 모십시다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조정으로 상소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그 소원에 추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 제가 성균관에 그쪽으로 이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은 성균관의 기능이 전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좀 이제 추진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림들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공론을 형성해서 복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진행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적인 적용 방안으로서는 이제 우리 아까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에 보건추진위원회, 재건추진위원회라고 아까 부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취향의 타당성을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 유림이나 관련 문중 안동김 씨, 풍산김 씨, 진주정 씨들이 이제 관여가 돼 있잖아요. 정탁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임의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여기 있는 풍산, 진주, 안동김 씨 이런 분들과 충분하게 얘기를 나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청 군민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행정에서는 반드시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요. 또 문중에서도 충분히 그 지역에서 명분을 갖추려면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A안은 소원 사당에 아까 해동사처럼 별도로 뭐 김구 선생님 배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교육체육관 내에 별도의 추모관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정체성, 그 다음에 이런 무양소원은 어이를 모셨던 고려시대 어이를 모신 무양소원은 사실은 1927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좀 우아하시죠? 그 전에는 서원으로서의 언생이 뭐 강주 읍지 언생이 몇 명이다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때 했냐? 그럼 사연이 있습니다. 묘지석이 일본으로 반출됐다 찾아와서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무양사라는 사원을 건립을 했는데 그래서 대신에 거기는 그 교육적인 기능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법인을 만들었어요. 학교법인 무양소원해서 비하중학교 현재는 이제 비하중학교로 바뀌었거든요. 무양중학교에서 비하중학교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현대적인 학교에서 교육의 기능들이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었던 게 바로 1차적인 법원에서부터 문헌의 뭐 번역 이런 것들이 1차적인 그런 온천 가치를 저희가 잘 발굴해내는 것이고요. 2차 가치는 주변에 이제 여기에 필요한 교육관이라든지 뭐 길을 조성한다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이거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다음에 3차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잘 되면은 이 6차 산업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다 설명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에 그거 보시면은 이런 어떻게 하곤 할 것인가.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먼저 소원이라는 이런 형체 추모의 메모리얼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 차선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집중을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좀 사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쭉쭉 여기 지금 사진이 지금 얼봉소원에서는 이렇게 아까 뭐 단모부에 계문을 남겼잖아요. 근데 거봉 선생님이 남기신 자경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고요. 고려시대 어이를 지냈는데 고려시대 때는 그 약국을 산약국이라고 해서 완전히 고증을 저희가 거쳐가지고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무양소원인데 청년선비 최고의 표해력을 가지고 청년선비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 학생들 대상을 하고 있고요. 자유학기제 연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학교하고 했었을 때 자유학기제 연기해서 할 수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저희가 지금 강학회를 부활해서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는 좀 한번 고려해 보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얼른 끝내겠습니다. 자, 물개의 소원이 이게 과거를 발표한 삼아서 미래를 이루는 공간으로서 재탄생해서 애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전체의 소중한 교육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고요. 이후에 이런 의원회관에서 이렇게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예산 확보라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공간에 세 번째였거든요. 2015년에 실제로 그리고 22년에는 여기 그 로비 공간이 있어요. 내려다보면 엄청 큰 문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물개소원이나 교육체험관이 보건이 된다면은 저희도 뭐 모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까지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명분을 갖춰가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관하는 날 저 꼭 불러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